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달달보름입니다. 와, 보름님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지금 오전에 네. 또 다른 데에서 오전이 아닌가요? 바로 직전에 다른 녹음을, 데에서 녹음을 하고 지금 저희 방송을 위해서 홍대에서 가산까지 1시간이 넘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30분. 택시 타고 30분이 넘게 달려와 주셨어요. 진짜 네. 감사해요, 정말.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집이랑은 더 가까워졌어요. 여기가? 네. 30분이면 가요. 여기서부터 도어 투 도어로. 도어 투 도어로? 네. 도어 투 도어 30분이면 꽤 가까운데? 그쵸. 거의 뭐 옆 동네. 옆 동네 정도로. 네. 저희가 달달보름님을 모시게 된 이유를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매주 방송을 철롱님과 같이 했었는데, 철롱님이 요새 너무 바쁘세요. 네, 전 땜빵이죠. 뭐 땜빵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려서 저희 언니들 중에 이제 방송에 참여해본 경험도 있고 또 잘해주실 수 있는 언니들 몇몇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저희 게스트 출연할 때 같이 좀 옆에서 갤러리처럼 참여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오늘 첫 번째 저희의 갤러리가 달달보름님이 되셨고요. 다음 달에도 도와주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되지 않을까요? 집이 가까우니까. 도어투도어로 30분이니까. 기다릴게요. 이때 끝나고 저랑 따로 얘기 좀 하고요. 네. 여기가 지금 새로운 공간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느낌이? 밝고, 뭐 전에가 칙칙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좀 어둡긴 했어. 네. 근데 그 톤도 좋았는데, 여기가 좀 더 밝아져서, 느낌이 색다르고요. 지금 카메라가 앞에 있고, 얼굴을 지금 정중앙으로. 맞아. 전에는 저희가 시선 따라서 이렇게 앵글을 잡았었는데 맞아요. 일단 제가 카메라 한 대를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2대밖에 안 남았거든요. 편집하기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편집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카메라 3대를 놓고 촬영할 만한 공간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망원동보다 더 작은 곳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공간이 작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괜찮아요? 더 넓어 보여요. 이게 밝아서 그래. 여기 밝아서. 그때는 깜깜해가지고 그냥. 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보니까 달달보름님도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아니, 제 방송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오래 쉬신 거잖아요. 맞아요. 킬로를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언니들 보고 싶어요 라고 달달보름님도 댓글을 남겨주셨었고 그 외에도 1025-3809님 빨리 오세요. 문하루님 언니들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있으시죠? 9768869님 솔롱님 조감독님 금단현상 생기겠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돌아와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드디어 3월 7일 목요일에 첫 방송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업데이트 하자마자 새벽 6시에 대바람부터 누가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V2 라이더님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반가우셨으면 새벽에. 정말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다시 반가운 목소리 들으니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 코모스님 너무 반가워요. 듣기 전에 먼저 댓글 남기고 가요. 이분도 7시부터. 와, 근데 7시 17분에 돌아와 주셔서 좋아요. 그리고 난 해피천사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아직 듣지 못했지만 반가운 마음에 첫 댓글을 남깁니다. 8시에. 근데 중요한 건 다 안 들으셨나 봐. 듣고 나서 남겨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 안 들으신 거예요, 지금? 너무 반갑다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더 리더를 들으시고 책도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소개 감사드려요. 라고 작은 부자님께서 소중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다시 시작했으니까 언니들 이제 다시 저희 팟캐스트, 유튜브 찾아오셔서 댓글 남겨주셔야 돼요. 저희가 의지할 건 댓글밖에 없습니다. 댓글 기다릴게요. 자, 우리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시작을 할 텐데요. 이분과 저의 인연 생각해보니까 달달보르님과도 인연이 있구나. 네, 인연이 있는데 오늘 처음 뵀어요. 인친 인연이죠. 저도 인친으로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팟캐스트 도서 팟캐스트 맞죠? 도서 팟캐스트 진행자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또 되게 멋진 분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도 기억도 되게 좋았는데 소담님을 첫 필두로 해가지고 제가 거기 나오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다 초대하겠다라는 다이아몬드. 제2 다이아몬드. 맞아. 마음을 먹고 제가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언니들 중에서. 자, 오늘의 게스트는 소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담입니다. 저는 주중에는 보람이라는 이름으로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성함이? 네. 실명이 보람이세요? 네네네네. 저는 보름인데. 맞네.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소담이라는 이름으로 소소하게 독서 모임이랑 영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언니들의 푹신의 살롱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애청하던 팟캐스트인데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사랑하는 책과 영화를 오늘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너무 반가워요. 아니, 두 분은 인친인데 그럼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 그 팟캐스터 모임에 제가 달달보름님도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가족 여행 네, 맞아요. 페스티벌인가? 어디 가셨다고. 네, 가족 여행이 있어서 못 가고 저 대신 저랑 같이 방송 진행한 띠오님을 영화 보내드렸는데 팟캐스트. 또 물어봐도 돼요? 분위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영화 팟캐스터 분들 모임이랑 책 팟캐스터 모임이 확연히 다르긴 했어요. 어땠어요? 궁금하다. 그 책 팟캐스터는 여자분들, 그러니까 언니들만 오셨고, 영화 팟캐스터는 확실히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어가지고, 약간 그 무게감이 조금 다르긴 했어요. 조금 더 책 팟캐스트 모임이 까르르 느낌. 작은 거여도 깨르르 하면서 웃는 네네. 그런 느낌. 분위기가 좀 다르긴 했어요. 네. 아유, 진짜 많은 좋은 방송들이 또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댓글과 또 조회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로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담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소담님의 추천 영화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자, 아주 그냥 색깔부터 강렬한 이 책 어떤 책이죠? 인생샷 뒤의 여자들이라는 책인데요. 인생샷 뒤의 여자들. 표지 강렬하다고 하셨는데 저 오늘 깔맞춤으로 일부러 일부러 핑크핑크하게 일부러 입고 왔고요.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인데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생샷 찍는 나, 그리고 예쁜 척하는 나, SNS 하는 나, 그러면서도 페미니스트이고 싶은 나 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은 저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 낱낱이 분석한 책이라서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읽게 됐었어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됐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작가님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반전을 가진 책이었고 언니들한테도 꼭 추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됐던 거는 두 분이 인생샷을 안 찍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야. 보름님은 그래도 인스타에 꽤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토리만 올리시잖아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사진을 예전에는 저도 인생샷을 좀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막 찍는 편이라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안 찍으신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재밌게 읽지 못하시면 어쩔까, 공감을 못하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부터 얘기하면 되나요? 먼저 얘기하세요. 저 되게 공감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인생샷이 아니더라도 항상 사진이 찍힐 때에는 내 얼굴이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하고 조금 더 예쁜 얼굴을 올리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인생샷이다라는 느낌의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열을 하는 저의 모습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이 갈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 책이 진짜 재밌었던 게 제가 대학원에서 양적 연구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질적 연구를 많이 접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질적 연구 논문을 읽기는 읽었지만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인터뷰하고. 네네. 그 전에
그 망설이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5월의 봄에서 똑같이 나온 건데 그걸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거 보면서도 되게 감탄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도 아 질적연구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논문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네, 학술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설득당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 논거를 펼칠 때 이게 너무 일반 아닌가? 이런 생각이 1장에서 2장까지는 약간 거부감이 들다가 나중에 한 3장쯤 넘어갔을 때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구나. 그래서 질적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구나라는 거에 되게 재밌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현상을 되게 깊게 파는데 맞아. 그 인생샷이라는 거에서 외적인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페미니즘이랑 결국에는 연결을 시키고 탈코르셋과 또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너무 재밌고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누구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인스타그램을 한 번이라도 해본 언니들이나 저는 오히려 싸이월드. 싸이월드 맞아요. 싸이월드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우리 세대의 언니들도 충분히 저는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이 책이. 인생샷 찍어보셨어요? 인생샷을 찍어보진 않았거든요. 저는 게으름뱅이라 네, 되게 게을러요. 그래서 인스타도 원래는 뭐 한 달에 사진 하나 올리면 많이 올린 거고 그 정도로 되게 게으른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인스타그램에 집착할까? 집착하고 나를 그 안에서 이렇게 내보이고 싶어 할까? 그 심리는 뭘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고 이 안에 나오는 예시들을 보면은 되게 다양한 화자들과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이 제가 되게 물어보고 싶었던 알고 싶었던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정말 적절하게 화자도 잘 캐스팅을 하고 그들의 생각들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더 좋았던 거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나중에 제가 소개할 챕터에도 나오지만 실제 현재의 나와 그 인스타 안에서의 나는 같은 사람이어야 돼. 같은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인스타에서 보여진 내 모습이 화려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튀어서도 안 되고 나의 모습에 굉장히 가까운 일치하는 그런 모습과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나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에 저는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스타를 했었던 거구나 라고 저를 이해하게 되는 맥락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보름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그냥 현상이 이래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사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는데 그것도 저는 설득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건드릴 수 있는 책이어서 좋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아니 소담님은 당연히 좋았으니까 네. 추천을 해주셨겠죠. 네. 작가님이랑 같이 모임도 하셨더라고요. 네. 작가님 작가님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제가 메일 드리고 DM 드리고 같이 독서 모임 하고 싶다. 여성의 날 맞이해서 그 기념으로 같이 독서 모임 하고 싶다고 섭외 문의를 드렸고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저보다 더 튼튼한 다이아몬드가 장난 아닌 것 같아.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계속 하던 일이 PD였고 제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제 섭외를 하고 그걸 만드는 일에 좀 익숙한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집이 6인 테이블이어가지고 저랑 작가님 오시면 참가자가 4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래도 괜찮으세요? 했는데 작가님이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작가님 멋있다. 그래서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오늘 여기였어야 되는데 여기 같이 모시고 왔으면은 근데 제가 작가님한테 혹시 섭외 문의를 드리면 혹시 여기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은 흔쾌히 오케이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이제 작가님. 이 자리에 너무 우리 영상 편지를 써야 되나? 이 자리에 이제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영화랑 책 소개 요청 드려도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너무너무 기대돼요. 바라고요.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이참에 우리 작가님 소개부터 네.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까지 같이 해볼까요? 네, 안 그래도 줄거리 소개를 요청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작가 소개를 먼저 하고 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펼쳤을 때 이 책 날개에 있는 작가 소개가 있는데 이 소개에서부터 저는 매료됐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를 3번 자퇴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다. 한국과 해외에서, 서울과 지방에서, 여대와 공학대학을, 스카이대와 지방대를, 한국 페미니즘의 산실인 대학과 보수 개신교 대학을 모두 다녀보았다. 여기저기를 오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속한 집단에 따라 SNS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큰 흥미를 느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학과에서 20대 여성들의 인스타그램 셀카 실천을 다루는 석사 논문을 썼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책 자체가 그 석사 논문의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인생샷 뒤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생샷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식문화나 여행문화나 트렌드 모조리 다 점령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키워드가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두리 때부터 셀카를 찍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두리가 뭐예요? 난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사진은 버디버디나 싸이월드나 얼짱카페나 페이스북 등에 계속 공유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 인생샷의 계보, 인생샷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관객이 누구인지를 분석하다가 이야기가 페미니즘으로 넘어가요. 페미니스트이고 외모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또 그건 차별이 아니고 네가 못생겨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뻐야 하고 또 탈코르셋을 했더라도 그 세계에 있는 멋짐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여자들이 겪는 입체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의 결론은 오늘 방송 마지막 단계에서 또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PD 출신님처럼 떡밥을 던지시고 두둥. 네. 소담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첫 번째가 인생샷, 몸과 사진 사이. 두 번째가 인스타그램, 피드와 현생 사이. 세 번째, 페미니스트, 인생샷과 탈 코르셋 사이. 마지막 챕터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즘 사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각자 어떤 챕터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를 고르게 하고 그 챕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안에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각자 생각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해보셨거든요. 자, 첫 번째 챕터 인생샷, 몸과 사진 사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 소담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스티커 사진, 하두리, 5대 얼짱카페, 싸이월드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이어지는 인생샷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알고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난 몰라요. 처음 들어서. 낯설어. 그리고 첫 번째 챕터인 인생샷, 몸과 사진 사이에는 우리가 인생샷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근데 인생샷이라는 게 그냥 찍으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아까 어플 가지고 사진 찍었잖아요. 네, 이 책을 읽고도 SNS 피드를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지를 기획을 하고 어느 공간에 가서 사진을 찍을지 그리고 그 공간에 어울리는 의상이나 소품이 뭘지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비슷한 사진을 수백 장을 찍고 그 중에 잘 나온 사진을 선별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정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여기에 낱낱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힘드네요. 벌써부터? 네. 사진 한 장을 올리기가 네. 얼마나 힘든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소개되는 과정 중에 한 구절을 읽어봐도 될까요? 아, 한 그럼요. 정도가 되는데 75쪽이거든요. 피사체는 인생샷 제작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지만 촬영 과정에서만큼은 멀리까지 걸어가 셔터를 눌러줄 동료가 있어야 한다. 이는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아무에게나 쉽게 부탁할 수 없다. 즉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인생샷의 문법을 잘 알고 있으며 서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줘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친밀성이 전제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서로가 사진에 진심인 정도를 맞추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진을 너무 조금 찍어주는 친구에게는 아쉽고 너무 많이 찍는 친구는 자신이 친구인지 인간 셀카봉인지 헷갈리며 우정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 이런 문장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촬영 과정 내내 친구의 감정을 매우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고 달랬다. 그리고 상대가 지쳐 떨어져 나가기 딱 직전까지만 한 장만 더 찍어줘를 외쳤다라고 쓰여 있는데 저도 제 인생샷을 찍어주는 친구들과 파트너가 있거든요. 근데 원하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찍고는 싶은데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최대한 분위기를 살피는 제 모습이 너무 이렇게 글로 써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과정으로 사진 찍는 걸 되게 귀찮아요. 저도요. 저는 하고 다니는 것도 약간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저 평소에 막 요가복 입고 그냥 다니거든요. 일상이 그렇고. 일하러 가지 않는 이상 화장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런 부탁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귀찮죠. 네, 저도 그런 부탁을 하지 않는 편이라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저한테는 그렇게 공감이 가는 챕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챕터부터 약간 매료되기 시작했다는 게 그때부터 저한테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근데 제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여성들에게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생각났던 게 여행 인생샷. 그래서 여성들이 여행을 갈 때 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단순히 그 풍경을 담는 게 아니고 그 풍경에서 얻어걸린 나의 인생샷을 위해서 옷을 정말 많이 가져가고요. 와우. 화장품이랑 뭐 신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걸 챙겨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유럽 여행 다녀본 적 있지만 저 그때도 되게 수수하게 다녀가지고 아예 없었는데, 같은 또래의 20대 여성들을 봤더니 막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다니고 힐을 신고 다녀요, 여행지에서. 근데 보면서 그때도 저는 되게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네,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저의 20대 때 유럽 여행을 그런 식으로 가서 인생샷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여행이 미치다라는 그 커뮤니티에 올라가고 그분들이 유명해지면서 여행 에세이 작가가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거 하나의 어떤 나의 재산이 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은 맞아요.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가 네, 되는 그쵸. 거죠. 아니 저는 문화 충격이었다니까요, 진짜. 그 첫 번째 챕터 보면서 아니 친구들끼리 아예 그렇게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맞아요. 여행을 가는 그 장소에서도 여행지를 즐길 시간 없이 계속 사진만 찍는 거. 근데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을 한다는 거. 여기에서 나는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한 장이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오면 돼라는 그런 마인드. 저 같은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맞아. 나는 가서 이 풍경을 내 눈에 담고 감정을 느끼고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같이 가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감정들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옛사람이다 보니까 맞아. 이런 경우에 이런 걸로 만족하는 이 마음은 뭐지? 하는 그런 물음표가 계속 있었는데 이 챕터에서 보면 그냥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구나. 그런 걸 원했던 거구나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디지털 자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성별, 나이, 지역, 학력, 소득, 직업, 소속 집단의 특징 등이 개입한다. 나이가 어린 여성은 아직 사회적 자본이 덜 갖춰진 상태이기에 외모로 평가받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회적 자본을 습득하면서 외모의 중요성이 분산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감독님은 이미 사회적 자본이 있기 때문에 외모를 어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아니 근데 저는 사회적 자본이 없을 때부터 외모를 어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방금 읽으신 분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읽으려고 펼쳐놓은 아, 부분이에요. 진짜? 네네. 그래서 사회적 자본 있으신 분들, 이제 사진 안 찍어도 되는 분들. 그래서 지금 너네는 그렇게 지금 사진을 찍고 있구나. 난 옛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20대의 저를 생각해보면 여행 갔을 때는 그게 귀찮아서 안 했고 그 외에 인생샷을 찍으려고는 저도 노력한 흔적들이 옛날 사진을 보면 있더라고요. 그 반윤희처럼 이렇게 가리고 막 찍고 아이라인 이렇게 막 그리고 그런 사진들은 당연히 다 있었으니까 그때의 나를 떠올려보면 나도 사회적 자본이 없어서 어떤 외모로서 나를 어필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는 좀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에서 이런 어떤 사례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인생샷에 미치는가에 대한 특히나 여자들이 그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챕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인스타그램 피드와 현생 사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챕터고요. 여기에서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진짜 현재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인스타에 투영을 해가지고 더 말 그대로 크게 포장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집단과 반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오프라인에서 보여진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보여진 나의 모습과 오프라인에서 보여진 나의 모습이 이질감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집단.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눠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고 재밌었던 문장이 흥미로웠던 문장이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회지라는 가명일 것 같아. 회지 이거 여쭤봤어요. 네. 작가님한테. 가명이죠. 이름들이 뭐냐. 얼짱 카페 이름들이래요. 따온 거죠. 반윤이. 반윤이. 박한별? 다 따온 거구나. 오해지. 그쵸. 근데 전 다 몰라. 반윤이, 박한별 말고는 전 다 몰라가지고 이게 그 이름들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 나도 그러네. 이 이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뭘까 궁금하긴 했었어. 그래서 어제 여쭤봤어요. 얼짱 카페에서 유명했던 인물들의 네네. 이름이었구나. 회지 씨는 누구시지? 도회지라고 합니다. 저도 몰라요. 알아요. 아 그래요? 네. 회지라는 인물, 가명이죠. 네. 회지라는 인물이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작가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회지가 이토록 팔로워 수에 집착한 이유는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지지와 애정을 받는 사람임을, 즉 인기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좋아요를 받을 때마다 게시물을 올려도 괜찮다는 사회적 승인을 받는다. 승인의 내용은 매일 리셋된다. 어제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오늘은 나를 싫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반복적으로 게시글을 올리며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 저는 이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를 다시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라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은근히 이 좋아요 수에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진을 올렸을 때 이 가치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 내가 만족해서 올리는 거야가 아니라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르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에서 그 가치를 느낀다는 게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의 시선으로 가치가 평가가 되어진다는 거니까. 저도 그래서 반대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혹시 두 분 다 되게 인스타 열심히 하시잖아요. 좋아요 수에 팔로워나 집착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집착해본 적은 없는데 그 좋아요 수에서 생각나는 얘기인데요. 이 인스타그램이 여기 어느 챕터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애초에 만들어질 때 메타에서 굉장히 사회심리학적인 것을 차용해가지고 중독될 수밖에 없게 타인 의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구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타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그냥 태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능이다? 네네. 근데 그렇게 느낀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그 한글 패드를 가지고 노는데 거기도 소셜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를 하면은 그 독서 기록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올리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5살, 6살, 뭐 7살 되는 우리 아이들이 그 독서 플랫폼을 올린 다음에 엄마 친구들이 좋아요를 몇 개 눌러줬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성인뿐만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이 좋아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 의식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나도 가지고 있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수보다는 팔로워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SNS를 하는 이유가 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SNS를 하는 이유가 있고 저는 좋아요 수보다는 팔로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희망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팔로워가 많아지려면 또 내 그 게시글에 좋아요가 많이 달렸을 때 좀 좋은 다르게 콘텐츠를 올려야 그쵸.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인터뷰 있지 않나요? 팔로워를
나를 팔로잉하는 사람은 많아야 되고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 적어야 된다. 맞아. 게시글 수도. 맞아. 아니 그런 법칙 같은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이걸 신경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저는 이 책을 보고 오히려 배웠어요. 저 은근히 그거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경은 안 쓰거든요. 누가 나를 언팔했나 이것까지는 신경은 안 쓰는데 굳이 내가 팔로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제가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팔로잉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할까?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보다 팔로잉하는 사람이 적으면 뭔가 내가 되게 사랑받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또 여기서 그런 본질적인 거를 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나오는 윤희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인터뷰 중에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얼굴도 너무 예쁘고 공부도 너무 잘해서 오히려 따돌림을 당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오히려 SNS를 더 활용하게 됐는데 SNS에서는 내 얼굴 예쁜 것과 학력이 오히려 이제 그 무기가 돼서 팔로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하고 마팔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인스타를 고등학교 동창들이 봤을 때 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쓰여있는데 SNS를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고등학교 때 그 따돌림 받았던 그 기억은 굉장히 힘든 경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약간 복수하는 일종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대를 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무슨 대학 의대생이다라는 것까지 인스타에 노출을 그쵸. 하고 난 근데 얼굴도 예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는 이 작가의 관점이 되게 흥미롭긴 했는데 그걸 구분하게 되는 게 여튼 인스타에서 나를 되게 과장되게 혹은 더 높게 보일 수 있는 포장을 하는 그런 친구들은 대체로 과거에 좋지 않은 누구에게 지지받거나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혹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놀림을 뭐 받거나 그랬던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더더욱 인스타를 통해서 자신이 굉장히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과대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집착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내가 생활 속에서 충분한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은 그렇게 인스타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보여진 자신의 이미지에 실제 내 모습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감독님. 아니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게을러서예요. 진짜 제가 인스타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게을러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두 분의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의 경우에 제가 SNS에 집착하는 이유는 브랜딩 때문이거든요. 저는 혼자 활동하는 프리랜서고 그리고 저만의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야지 제가 구축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전 소다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스타에 조금 더 많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셀카를 인생샷 같은 거를 찍어서 올린다거나 혹은 뭐 저의 예쁜 얼굴을 봐주세요라고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하는 이유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차곡차곡 스토리를 쌓기 위해서 SNS를 하는 것 뿐이지 이게 내가 뭔가 결핍돼가지고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그런 욕구 때문에 사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는 또 틀리기도 하다라는 거는 제 의견이에요.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인생샷 뒤에 있는 여자들의 면면이 다 다르고 그렇게 인정 욕구만 있는 그런 납작한 인간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맞아요.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소담님은 어느 쪽에 혹시 좀 속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저도 비슷해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4번째 챕터에서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SNS를 하는 이유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동네의 작은 서점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걸 전 소개하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을 알리고 싶고 그리고 육식 전시 대신 채식 전시를 더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구입한 물건을 자랑하기보다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팔로워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SNS를 하는 이유긴 하고 그래서 제 SNS에 막 제 얼굴이 막 엄청 드러나 있고 그러지 않기는 해요. 맞아. 네. 거의 공간 사진이나 네. 좋았던 것에 대한 어떤 네. 경험이 담긴 사진들이 맞아요. 올라와 있더라고요. 독서 모임 한 것들. 얼굴은 가리시고 그 전신 사진 위주로 촬영을 해서 올리는 느낌이랄까? 네네네. 제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이제 SNS를 하다 보면은 전략적으로 스토리에 올리는 것과 피드에 올리는 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나 그 여기서도 차이를 나오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볼 사실.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네.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만 내 스토리를 클릭을 해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일상에서 나의 친밀한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은 스토리에 올리고 휘발되는 거고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정말 나의 그 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진들은 차곡차곡 모아서 피드에 올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동영상은 스토리에 올리고 사진은 게시물에 올리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SNS를 잘 사용할 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게 있는데 그 스토리라는 게 24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없어지니까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보관함에 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최근에 누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보관함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볼 수 있다는 아니, 거예요? 아, 저만. 저만 제가 볼 수- 스토리에 올렸던 걸 저는 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볼 수 있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 처음 모르셨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낯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저도 어제 또 모임에서 알았는데 친한 친구한테만 공개되는 걸 게시물 올릴 수 있대요. 그 그건- 친한 친구의 범위를 제가 설정할 수 있대요. 맞아요. 그거나 번거로워. 근데 저도 그거 해놨는데 아 진짜요? 네, 그 왜 했냐면 저희 남편이 저를 팔로잉을 해요. 그거 몰랐으면 좋겠는데 사생활이 있거든요. 나도 내 가족을 몰랐으면 좋겠어. 나에 그러니까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읽는 책이라든가 뭐 나의 뭐 확고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 굳이 너에게는 알리고 혹은 뭐 나의 동선 있잖아요. 누굴 만났다라든가 굳이 너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뭐 나를 다 막 시시각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너무 새로운 이야기예요. 아 진짜요? 다 알아도 되는데 남편이 몰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편이 몰랐으면 좋겠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걸 제외해가지고 올리는 진짜 너무 경우들이 있는데 재밌다. 근데 주변에 유부녀이신 분들 결혼하셨어요? 네네네네. 네.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나의 24시간을 나는 항상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는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제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싫은 거야. 뭐 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네. 그냥 나에 대해서 그냥 우리 맨날 보잖아. 이제 나의 다른 생활에 대해서는 몰랐으면 좋겠네.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책 읽는지 왜 비밀이죠? 전 막 얘기하는데. 남편 욕하는 책일 수도 있잖아. 그냥 맞아 그런 거죠. 예를 그럴 수도 들어서 있잖아. 오늘은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아, 그런 내용들 시댁 얘기일 수도 중에서 있고. 하긴 그럴 수 있겠다. 굳이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약간 제 성향이 그런데 너의 삶은 너의 삶,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서 침범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는 항상 제 삶에 침범하고 싶어해요. 이게 이따 또- 영화 얘기 재밌겠다. 차이가 있네. 차이가 있어. 진짜.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챕터에서 되게 좋은 구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 구절까지만 좋아요. 소개를 해드리고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 네. 112페이지에 있는 문구인데요. 평범한 셀카를 인생샷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닌 아름다움을 승인하는 권력이다. 셀카는 늘 좋아요나 댓글이 달린 후에 비로소 인생샷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되는 건데 과연 이 인생샷이라는 것을 내가 만드는 것이냐 타자가 만들어주는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그래서 인스타를 하는 걸 좀 두려워하기도 해요. 결국 나도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좋아요나 댓글을 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러면 내가 끌려다닐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이 책에서도 잘 드러나.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죠? 거는 변명이었고요. 진짜 게을러요. 진짜 귀찮아. 네. 네,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챕터는 제가 골랐는데요. 여기서는 샵 인생샷, 샵 탈코르셋 이렇게 두 가지의 사이를 가지고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페미니스트들이 왜 인스타그램으로 오게 됐는지의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 다른 SNS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정치적 논쟁과는 거리가 약간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페미니스트들이 인생샷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인생샷, 두 번째가 탈코르셋. 그래서 인생샷을 활용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아주 자기가 못생긴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예쁜 페미니스트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한다라는 관점으로 첫 번째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탈코르셋에 관한 것인데 이 탈코르셋이 왜 시작됐는지를 좀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페미니스트가 되신 분들이라면 이 코르셋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1990년 영페미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코르셋에 관한 이야기들은 뭐 가부장제 억압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였다면 최근에는 그런 탈코르셋 운동이 미적인 실천과 연관되면 모두 성적 욕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미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탈코르셋을 해야 된다라는 운동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쁜 페미니스트들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 반대에서는 탈코르셋을 전시하는 여성들의 이미지가 또 생겨난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 탈코르셋을 한 여성들을 또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인생샷을 모두 다 지우는 페미니스트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그냥 사진을 더 많이 찍게 되는 여성들이 있다라는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탈코르셋이 또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게 하냐면요.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탈코르셋을 했다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 사람은 페미니스트다라고 낙인 찍히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언제였죠? 재작년이었나요? 그 안산 선수가 쇼컷했다고. 네. 악플이 또 엄청 달렸죠. 네, 그런 식으로 악플이 달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쇼컷을 했다가 최근에 머리를 길렀는데 약간 그런 게 작용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밥벌이 먹고 사는 게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많은 교육 담당자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탈코르셋을 한 것처럼 그렇게 쇼컷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저 사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구나라고 판단을 할까봐 그게 약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긴 게 오랜만에 길러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많은 이유들 중에서 그게 또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이 페미니스트들이 많은 모습을 하는 와중에서 SNS, 인스타그램에는 인생샷과 탈코르셋이라는 두 가지 양극단에 반대되는 양상을 띠게 됐다라는 게 챕터 3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집한 문장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인생샷은 여성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패밍아웃을 들은 이후에도 자신에게 여전히 매력을 느껴 쉽게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운동의 차원에서 페미니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이라는 그 문구를 되게 자주 활용을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제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하면서 나는 참지 않지만 이거를 드러내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은근하게 그런 저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최근에 여성의 날도 그랬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안 하시니까 인스타그램을 먼저 들으셔야 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담님 얘기를. 근데 제가 뭐 인권이든 동물권이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사실 페미니즘을 접한 거는 그렇게 다른 주제들만큼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페미니즘은 저한테는 더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주제이기는 하고 앞으로 계속 이걸 공부해보고 싶다 싶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독서 모임을 한 거고 최근에 좀 많이 책을 읽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도 예를 들면은 이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이 독서 모임을 기획한 것 그리고 이 책을 계속 읽고 있다는 것을 SNS에 올리는 것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떤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제 피드를 보면 약간 페미니즘 도서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공부를 막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인터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패밍아웃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세요? 근데 제 팔로워들이 대부분 여자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실제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같이 읽자라는 마음은 있었고, 근데 몇몇 안 되는 남자 팔로워들이 불편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를 팔로우를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오히려 편한 거죠.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필터링이 되니까. 네, 마파를 하고 있는 남자분들은 다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요. 제가 팔로우하는 남자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서 여기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랑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극단으로 간다는 느낌을 받는 게 인생샷에 집착하는 친구들은 페미니즘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널 지금 이렇게 전시하는 거 남자애들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시각.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나는 정말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하면서 되게 몰리는 사진이나 이런 게 되게 좀 너무 또 멋진 사진. 막 약간 이런 느낌의 사진들이면은 그게 과연 페미니즘을 되게 긍정적으로 소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미지이냐. 그런 것들을 보고 서로를 좀 적대시하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일단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주변에 저한테 페미니스트냐고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다들 나이들이 많으셔가지고 페미니스트즘이 뭔지도 몰라. 그냥 너 이렇게 그래도 야 나이 먹고 결혼 안 하고 열심히 살고 있구나 약간 이러면 칭찬해주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가까이에서 이런 걸 경험하지는 않지만 대놓고 그냥 페미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욕하는 경우를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인스타와 연결해서 제가 뭔가를 보기에는 아직 제가 너무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여튼 책에서 보여졌을 때는 그 꼭 인생샷을 찍는 친구들과 탈코르셋 한 친구들의 차이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뉠 만큼 대립되고 적대시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어쨌든 탈코르셋을 한 여성이든 인생샷을 찍는 여성이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사진을 찍고 올리는 거는 그럼요.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챕터 4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챕터인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즘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네, 이게 챕터 3에서 이야기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샷을 찍는 여성과 탈코르셋을 한 여성의 톤 앤 매너가 어떻게 다른지, 그 인생샷을 찍는 여성은 굉장히 밝은, 그리고 탈코르셋을 한 여성의 톤 앤 매너는 굉장히 어두운 모노톤으로 전사의 느낌. 표현이 된다. 근데 재밌는 게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탈코르셋 한 여성에게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스트릿 패션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스트릿 패션을 입는 데에도 굉장히 큰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그게 재밌었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러면은 멋짐의 기준을 갖게 돼요. 맞아요. 그럼 결국엔 인생샷과 탈코르셋은 표현적으로 외면적으로는 다르지만 거기 SNS에 표현하는 시간과 공 들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도록 그렇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페미니스트들의 그거 타인을 의식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타자는 누구인가? 제가 앞에 두 번째 챕터 얘기할 때도 던졌던 인생샷을 승인하는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언니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중요한 타자는 누구이고 나는 좀 이런 모습의 뭐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모습의 어떤 지향점이 있다면 그 타자는 또 누구인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타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저한테 타자는 약간 철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타자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내 SNS의 관객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네, 그 SNS의 관객? 저 되게 생각이 없나 봐요. 저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제가 SNS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에 공감해 줄 수 있고 오히려 아니면은 적어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분들 내가 이거를 계속 이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어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제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 가치에 공감하고 같이 연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팔로워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이 올리는 그런 콘텐츠를 보면서 영향을 받고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사항이기는 해요. 혹시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닮고 싶은 사람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이유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더 많이 퍼뜨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정말 좋은 사례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효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와우. 저는 이효리를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맞아. 네. 그건 말이 안 돼요. 너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쨌든 그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기는 해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교육 담당자가 내 인스타를 볼까? 저는 교육 담당자들은 오히려 제 블로그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서. 블로그도 하시는구나. 근데 인스타그램으로 가끔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약간 미니 뿌띠 관종이어서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가 제 인스타그램을 보기를 원하면은 저는 교육에 관련된 것만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그 일상의 사소한 게 저는 소담님이랑 되게 닮아 있어요. 유기견들 구조하는 거랑 그리고 요가하는 거 그리고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러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이효리네요. 와, 그러네. 뭐야. 남편 이상순. 이상순. 뭐야, 진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강아지도 자꾸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이 아이는 번식장에서 왔어요. 이 아이를 구조해 주세요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구조가 필요한 아이들 리그램도 하고 스토리에 올리고. 언니들 얘기 들으니까 와, 나는 정말 저 발톱에 때만도 못하나. 지금 그 정도의 등급이다. 근데 감독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게 지금 이 언니들의 북신 살롱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선한 영향력 같은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제가 재밌어서 저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 북신의 살롱 입문했을 때가 구독자가 500명 이때쯤 됐을 때 제가 입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2년 전? 3년 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제가 그 팟빵에서 검색을 하다가 여성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팟빵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눈에 걸려서 제가 영화라는 컨텐츠를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구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 충분히 영향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너무 어깨 뽕 좀 일이죠. 넣어도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다이아몬드가 근데 저는 근데 아마 저 같은 사람도 많을 것 같은 게 뭐 어떤 되게 큰 목표나 큰 계획은 없지만 솔직히 우리 인생 사는 거 되게 팍팍하잖아요. 일하고 돈 벌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팍팍해요. 근데 그 안에서 와, 나 이런 생각하는데 나랑 되게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어. 저기에도 있어. 이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 이거 얘기해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한테 더 많이 들려주면 좋겠어. 그냥 이 정도. 정말 저는 되게 작은 시작으로 출발을 했고 지금도 사실 그거 이상은 없어요. 뭐 이걸로 어떤 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없지만 다만 그냥 우리가 아직 건강하고 걸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나 만나가지고 입 털 수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 이 시간이 얼마나 즐거워요. 맞아요, 그럴 수 맞아요. 있는 것 자체가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작은 재미가 오래 가면 좋겠다. 라는 아주 소박한. 네. 근데 이 작은 재미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 엄청난 마이크와 카메라 2대와 지금 조명들과 지금 그 감독님께서 여기에 쏟고 있는 에너지가 정말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을 듣는 관객은 청자. 네, 청취자분들. 누구였으면 좋겠나요?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저같이 인생이 팍팍하신 분들. 이거 한 시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웃고 싶다. 즐겁고 싶다.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진
언니들이 저기 또 있다. 그리고 나랑 같이 늙어가는 언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좋겠다.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SNS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이제 게을러서 못 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또 노력하면서 하고 있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제 키워나가면서 되게 좋은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어떤 공간이 너무 좋아서 추천을 했는데 예를 들면 작은 서점인데 그 서점에 가서 너무 좋았고 추천을 했는데 누가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샀다고 할 때 너무 좋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그때 팟캐스트 모임에서 같이 뵀던 김다은 PD님이 그러니까 고양이를 구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입양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조글을 올리셨고 제가 그거를 스토리에 올렸는데 이 아이가 지금 집사를 기다리고 있다, 찾고 있다라고 올렸는데 저는 모르는 제 팔로워가 그 스토리를 보고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박수 한번 일단 보내드리고. 와. 근데 심지어 그분이 이제 저 소담님 인스타 보고 연락 드리는 거예요 하고 이제 피디님한테 연락을 드린 건데 저는 심지어 그분을 모르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스토리에 한번 올렸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을 되는구나. 정말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게 만들어요. 저도 2마리 입양 보냈잖아요. 인스타로요? 네네.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좀 더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아니 이제 북신의 살롱을 들으시는 청취자들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저희 팔로워보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홍보를 해서 지금 누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더 널리 펼칠 수 있도록 두 분의 힘을 좀 받아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역시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마파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소담님 인스타 보면서도 올려주신 사진에 있는 장소들 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결이 맞는 거죠. 그쵸.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 DM이 왔을 때 뭐지? 의심했어요. 진짜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왜냐면은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주시는 분이 없고 네. 제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요. 저 유튜브까지 다 찾아봤어요. 너무 멋있다. 감사해요. 근데 인스타를 제가 그래서 보다 보니까 되게 좋은 분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를 피드를 보면서 좀 알았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제가 SNS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맞아. 하고자 할 때 제 SNS가 있어야 제가 섭외 DM을 드렸을 때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사람인지. 응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하면은 이 사람을 뭘 믿고 김지호 어쩐지. 작가님이 저희 집에 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계속 거절당했거든요. SNS로 섭외를 했는데 누구냐 너는. 나 모르겠다 너 정체를. 그래서 거절을 여러 번 하고 마상을 입고 제가 이제 섭외를 못하는 지경에까지 그래서 그때 섭외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맞아요. 저는 섭외가 왜 힘들지? 생각해보니까 인스타에 그 아름다운 그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모습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구나. 근데 저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내가 실제로 만나봤을 때 그만큼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인스타로 보았을 때 내가 착해 보일까봐 저는 그게 약간 그런 거예요. 위선도 선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 했어요 지금. 저는 위선자가 되겠습니다. 명언이다. 저도 위선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마무리로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책에 대한 한 줄평 각자 나누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스노우와 유라이크를 쓰는 당신에게 헌사하는 책.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앞에 뿌린 떡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마무리로 여러분들 꼭 소개해드려야 하는 인물이 있어요. 짧게 해볼게요. 네네네네. 네, 인터뷰 중에 보화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아마 맞아. 보화라는 인물을 두 분도 인상 깊게 보셨을 것 맞아요. 같고 이분은 다른 인터뷰분들에 비해서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엄마와 둘이 살면서 수많은 젠더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하고 고등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안정된 공동체나 체계적인 배움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분이 302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현실로부터 무조건 도망치지도 않고 무조건 타협하지도 않는 사람들.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해냄과 동시에 다른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요. 스피노자는 낮에는 렌즈 세공업자였지만 밤에는 글을 쓰고 철학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밀리 디킨슨도 가사노동을 하면서 매일 시를 썼고요. 이들 덕분에 알게 된 거죠. 나도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싶으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그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작가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거 집단을 바꾸는 것. 맞아. 내가 될 수 있는 곳을 내가 직접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큰 집에서 명품을 소비하는 삶이 아닌데 그런 중거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더 내가 나일 수 있는 중거 집단을 찾아다니면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 조건이자 운동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마음 찡하고 맞아요. 약간 눈물도 핑 돌고 약간 이분 정말 감사하다. 너무 응원과 위로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싶어서 이제 이 책을 닫을 때는 부끄러웠던 마음이 조금 완화되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갈팡질팡하며 연대하는 여자들입니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갈팡질팡하면서 중요한 건 연대하는 여자들이라는 건데 여기 인생샷 뒤에 여자들이라는 제목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인생샷을 찍는 여자들을 공격하는 것도 여성이고 그리고 정말 뭐 탈코르셋 사진들을 올리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도 여성이고 결국 우리가 여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사실 인생샷을 이렇게 올리면서도 페미니스트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되게 굉장히 다양한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하나의 조건에 다 부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납작하지 모습과 않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페미니즘을 또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같이 연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샷 뒤에 있는 여자들의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와, 오늘 인생샷 뒤에 여자들로 되게 길게 했네요. 재밌었어요. 네. 네. 너무 시간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책이 되게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저 네. 진짜 모든 언니들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책 되게 얇거든요. 저 이거 진짜 반나절 만에 다 책 읽었었는데 읽기도 쉽고 굉장히 재밌게 잘 읽히는 책이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생샷 뒤의 여자들로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영화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영화가 기다리고 있죠? 매기스 플랜입니다. 네. 매기의 계획.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영화 제가 보니까 네이버에서 구매해서 보실 수 있더라고요. 평생 소장 1,200원. 네, 맞아요. 되게 저렴하거든요. 언니들 아직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일주일 안에 영화 꼭 보시고 러닝타임도 짧아요. 네, 90분? 네, 1시간 근데 반. 90분 내내 웃겨요. 네, 지루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저희 다음 주 방송 들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